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9일 오전 8시 13분입니다. 어제 수도 다마스쿠스를 탈출한 시리아 독재자 알 아사다 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러시아는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입니다. 저는 아사드 그리고 그 아버지 부자가 50년 동안 시리아를 통치를 했습니다. 시리아는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문명을 축적해 온 정말 어떤 점에서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 13년의 내전으로 그냥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인구 2100만이었던 나라가 인구 17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망자 50만 명, 해외 탈출자, 그러니까 이민자죠. 이민자가 660만 명이나 됩니다. 특히 그 북쪽으로 인접한 터키에는 약 300만 명이 들어가서 삽니다. 300만 명이. 그리고 자그마한 나라 레바논에는 78만 명, 요르단에는 66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습니다. 반군은 지난 11월 말 북쪽에서 정광스크와의 남진 공세를 시작하여 10일 만에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13년간의 내전을 끝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된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이 빠진 러시아가 지원을 중단하자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50년 독재가 9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악몽도 한번 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물러난 뒤에 한국의 정치판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중질환, 이전투구를 벌리는 사이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전략화해가지고 남침하고 그때 한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서울이 9일 만이 아니라 3일 만에 함락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우리가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모하메드 알 졸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이 반군 조직은 한때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반군 안에는 IS와 비슷한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마스쿠스를 점령을 했으니까 시리아 내전이 이제는 끝나는데 끝난 다음이 문제예요. 독재자를 축출하면은 하루 며칠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그 뒤에 질서가 무너지니까 여기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피를 또 흘리게 됩니다. 제일 좋은 예가 2011년에 리비아를 철권 통치하던 오랫동안 가다피를 몰아낸 다음에 리비아에 평화가 왔습니까? 안정이 왔습니까? 그 리비아는 그냥 부족 국가로 거의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살기 좋은 나라, 저도 리비아에 가봤습니다만은 리비아는 지중해 면해가지고 특히 지중해 쪽은 그 해안가가 완전히 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니까 고대 로마의 유적이 많습니다. 로마의 유적을 관광 상품화 하더라도 저 나라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저게 또 석유가 나옵니다. 양질의 석유가 나오는데 정치가 분열되니까 부족국가 상태로 회귀해가지고 이제는 더 비참한 것은
리비아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이제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독재자가 물러난 다음이 더 위험합니다. 벌써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정권이 등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9일 만에 무너진 것은 그동안 시리아를 오랫동안 도와주던 러시아와 이란이 흔들리니까 연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국방을 외국에 맡겨놓으면 이런 꼴이 된다 이겁니다. 한국은 지금 국방을 사실상 미국에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국방을 미국에 맡겨놓으니까 북한이 핵무장해도 우리가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대주의적 국방정책을 쓰다가는 언젠가는 시리아 꼴이 된다. 보다는 아사드 정권 꼴이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투가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때리니까 헤즈볼라의 후견 세력인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란 본토를 폭격을 해가지고 방공시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이 폭격기와 미사일로 공격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시켜가지고 시리아를 도와주다가 이제 이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또한 전투기를 시리아에 보내가지고 그동안에 시리아 정부군을 돕다가 우크라이나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하마스의 작년 이스라엘 공격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겁니다. 이란의 전략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이란은 작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걸 깨기 위해서 하마스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로 쳐들어가가지고 4만 명 이상을 죽이는 지금 소탕전을 하고 있는데 이래 되니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더 이상의 외교적 접촉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일단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나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계속 또 하마스를 도운다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은 특히 네타냐후 수상이 강공정책을 펴가지고 헤즈볼라를 작살내고 헤즈볼라의 배후인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세력,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이 4개 세력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군사력 앞에서 지금 얻어맞고 기가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리아 반군이 북쪽에서 고립되어 있다가 거의 끝난 걸로 봤습니다. 아사드가 북쪽에 뭐 일부 지역만 내어놓고는 거의 90% 이상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실상 시리아 내전은 아사드 정권의 승리로 끝났다는 게 최근 한 수년간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국제정세가 변하니까 9일 만에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이 시리아보다도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것도 희망적 관측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없는 걸로 보고 우리는 하루하루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아주 소란스러운 정치, 그리고 좌우 대결 구도, 이런 식으로 배치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포탄 누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때 북한에 김정은 말릴 사람 있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유치한 비상계엄령 선포도 못 말렸는데 북한에 동족을 위해서 핵미사일 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한에 북한 핵미사일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수도권에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문재인이가 중국에 통보한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오늘 하루하루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은 어떻게 보면은 꿈일지도 모릅니다. 국방을 무시한 풍요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무장력을 갖고 있어요. 누가 스위스를 핵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스위스는 800만 국민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핵 방어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은 좀 무직한 게 심해가지고 좀 둔한 사람이고, 한국 사람처럼 핵무장도 하지 않고 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에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 한국 사람은 아주 꾀보고 영리한 사람일까요? 한 100년 뒤에 세계사의 한 대목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핵폭탄 맞고 사라졌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요?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시리아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감회입니다. 감사합니다.